안녕하십니까, 김진만입니다. 자, LH KC 적용 계산서 마지막 접지 계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접지 계산서고요. 계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포된 압축 파일을 푸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접지 계산서가 있습니다. 접지 계산서 8-1에 이제 엑셀로 만든 배포된 접지 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문제, 상용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첨부 자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 보고서예요. 토목 쪽에서 먼저 이제 행하는 집안 보고서를 기준으로 접지 저항을 또 대지 저항률을 선정을 할 때 집안 보고서가 첨부가 됩니다. 자, 그럼 접지 계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시면은 접지 계산서는 5가지로 되어 있네요. 일선지락 전류 계산서, 도체 단면적 계산서, 대지 저항률 측정 보고서, 접지 시스템 보고서. 일단 엑셀 내부에서는 이 4가지 어떤 레포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폴더에서 보신 대지 지질 보고서가 이제 외부로 참조가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탭인 개통 임피던스 계산서입니다. 자,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통 임피던스 계산서는 지금 이전에 단락전류 계산서에서 설명된 시트와 같은 내용입니다. 개통 임피던스고요. 받은 임피던스를 한번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분할해서 제가 좀 배치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사업을 수행할 때 한전에서 수신받은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동 변전서 원남 MTR1 변압기 임차수 값 등 Z1, Z0, 즉 정상분, 그 다음에 Z0라고 불리는 영상분 임피던스를 수신을 받았습니다. 얘는 지금 변압기 MTR의 임피던스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선종이 전압성 중성선 기준으로 한 8개 회선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각각의 정상분과 영상분에 대한 임피던스를 수신했고요. 단위 보시면은 이제 킬로미터 퍼 임피던스고요. 그 다음에 긍장, 우리가 이제 킬로미터 기준으로 정상분과 영상분 임피던스를 받게 됐으니까 곱하기 0.486 혹은 1.929를 곱하시게 되면은 실제 적용되는 임피던스를 하시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계산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서는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변전서, 지금 왼쪽에서 보신 변전서, 변압기 기준의 임피던스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전선로입니다. 지금 옆에서 보신 전압선 중성선 기준으로 8개가 지금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니 케이블, 한전 측 혹은 다이로 차단기 혹은 뭐 패드 스위치라는 곳에서 우리가 인커밍 라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60 스퀘어가 됐는데 60 스퀘어에 대한 정상분, 그 다음에 영상분 임피던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배포된 계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산서가 뭐 이 상태로 지금 배포가 됐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을 들으신 고장전류 계산서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내용은 같으니까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장전류 계산서와 같아야죠. 임피던스는요. 임피던스 데이터는요. 자, 중간에 배전솔로에 토탈 보시면은 단순히 그냥 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정상, 각각 영상 임피던스가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는 이니 케이블이 존재를 하고요. 개통 적용 임피던스 보시면은 정상 성분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배전솔로 그다음 변압기 이니 케이블에 정상 성분을 더했고요. 그 다음에
정상 리액턴스, 그 다음에 영상분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역상 성분의 리액턴스를 그냥 단순히 합산의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피우법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법, 피우법으로 따로 표기한 이유는 상용 프로그램의 입력 형식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불리는 게 뭐 파우툴이나 이탭의 형태인데 파우툴은 피우법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탭 같은 경우는 퍼센트 임피던스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대로 수를 입력하셔서 개통 임피던스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선 지락전류 계산서입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선 지락전류가 배포된 계산서 기준으로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수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링크의 형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정상 레지스턴스, 지금 변전소, 배전솔로, 인입솔로, 즉 우리가 아까 개통 임피던스에서 본 변전소, 배전솔로, 인입 케이블의 썸을 각각 링크를 통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변전소 MTR은 아까 0.02, 34%짜리 47%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전솔로가 지금 배전솔로와 인입솔로가 강제 입력이나 링크가 끊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번 직접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개통 임피던스는 정상 임피던스 이렇게 링크를 통하고요. 정상 리액턴스도 역시 이렇게 통하고요. 영상 레지스턴스 정성분이죠. 자, 그 다음에 영상 리액턴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입솔로, 인입 케이블이죠. 정상 성분, 그 다음 리액턴스, 영상 임피던스. 리액턴스 순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토탈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토탈. 우리가 이제 229 우리가 이제 고압 부스 기준이죠. 229 부스 기준으로 전원 계통을 바라볼 때, 즉 인입 케이블 배전솔로, 그 다음에 주 변압기 기준의 합산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통 임피던스 수전 전압 보시면 단락 용량 PS가 한 93메가, 100MV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한전 기준으로 배전솔로랑 인입 케이블의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MV가 떨어져서 적용이 되게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제 사기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술 도서에서 229 최대 삼상 단락 전류가 500MV, 500MV, 520MV, V12가 520MV다 보니까 보통 500MV, 그 다음에 XRB가 10 정도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전 배전솔로의 MTR 부분만 입력을 해보면은 한전 배전솔로가 300MV가 안 되고 거의 280에서 200MV가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배전솔로를 지나고 인입 케이블을 지나서 들어오면 실제로 단락 용량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이제 임피던스 환선은 엑셀 내부에서 자동으로 됩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자, 빨간색으로 입력된 우리 이제 229 쪽에서 특고 압축 지락 전류를 우리 메쉬 그리드의 유입 전류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ax 값을 기준으로 일선 지락 전류가 1.32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얘가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GPAR이나 혹은 도대체 메쉬의 사이즈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변압기 임피던스 변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압기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50짜리 TR 2대랑 동력 TR인 1350kV짜리 1대. 자, 입력되는 건 용량은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XRB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IC 대표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벤더 프린트를 입수하셔서 실제로 XRB를 입력할 수 있으면은 강제 입력하시면은 수식이 자동 반영되고요. 옆에 보시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대표값으로 입력이 되고, 실제로 이제 변압기 제조사들의 임피던스를 받아보시면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7%니까 7, 혹은 6.5%니까 6.5 이렇게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압은 0.38입니다. 380V, 킬로볼트 기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변압기 2차 일선 지락 계산식이 탭이 나옵니다. 변압기 각각 1, 2, 3 기준으로 380V 기준으로 전압기에서는 1.1, 그 다음에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위에서 링크돼서 환산돼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변압기 일선 지락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완전 지락 기준이고요. 변압기 2차 측 저압부스 직하 지락줄입니다. 완전 지락줄이고 24카 정도 나왔네요. 변압기 2도 역시 용량이 똑같으니까 24카. 변압기 3는 28.42카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압기 용량에 비례해서 일선 지락줄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변압기의 저압 측 직하, 변압기 직하, 일선 지락줄이 어디에 적용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배 전반 계산서에서 보통 옛날에 변압기 이종 접지라고 중성점 접지라고 그런 용어를 쓰셨던 변압기 중성점, 그러니까 이제 도체 사이징을 계산할 때 기준 전류로 계산하시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압기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체 사이즈는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체 단면적 계산서입니다. 도체 단면적 계산서는 i3프리 80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식은 굉장히 유명한 식이라서 넘어가고요. 일단 계산 조건 기준입니다. 도체는 구리 연동선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접지선에 흐르는 고정 전류가 앞에 지금 1.32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선 지락 전류에서 1.32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연륙량 계수나 이런 거는 상수로 그냥 두시고요. 그 다음에 통전 시간은 0.5초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탭으로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해놨는데 0.5초 고정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저항률이나 나머지 어떤 K0랑 이런 거 상수값으로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온도입니다. 최대 허용 온도가 클릭해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보시면은 뭐 IC 기준, i3 80, 그 다음에 80 기준도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i3 80 그러면은 구리도체 용융 온도를 맥시멈 온도로 봐요. 이게 1083도입니다. 일단 안전공사 검사 기준에 의하면은 KC61936이든 IC61936이죠. 그리고 80 기준이든 어떤 형태로든 계산서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 기준의 내부의 예시를 보시면은 K 값을 잘 보면은 IC 기준인 200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슈였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특고압측 일선 지락 전류를 적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도체 사이징을 할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밑에 결과식을 보시면은 계산 결과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나가고요. 계산 결과 기준으로 최소 단면적이 선정이 됩니다. 이 최소 단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도체 단면적을 선정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구리 메쉬 직매의 경우는 최소 두께가 6스퀘어고요. 필의 설비를 포함할 때는 최소 두께가 16스퀘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메쉬 도체를 이제 땅에다가 직접 매설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게 메쉬 도체가 어떤 기계적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전식, 부식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정 여유를 가지고 사이징을 선정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50 아니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70 정도를 사용하시겠죠. LH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사이즈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선정도체 지름과 반지름이 이제 스퀘어수를 선정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접지의 어떤 모델링을 하실 때 이제 i3 80식에도 어떤 지름과 반지름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접지 도체의 어떤 모델링 프로그램이 상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는 형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도체 단면적 계산서 말씀드렸고요. 자, 대지 저항 측정 보고서입니다.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KC로 바뀌면서 대지 저항률을 직접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기준에서도 대지 저항을 직접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토목 측 지질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사업명은 지금 사업명이 화성 비공지건데 좀 이름이 좀 다르지만 사업명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 그 다음에 날씨도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림, 비, 뭐 비온 후 갬. 일단은 실제로 측정하시는 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건조할 때 가셔야 됩니다. 비가 오고 나서 뭐 며칠 있다가 가셔도 접지저항이 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악조건으로 하실 때면은 계산을 하시려면은 이제 건조하고 혹시 여름에는 땅이 바삭바삭 마를 때 그때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측정 시 온도, 뭐 웨너의 4하전구법이 일반적일 테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6470N이라는 장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측정 장비명을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어떤 측정 장비와 중국산 장비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중국산이 너무 싸더라고요. 근데 정확성은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측정 결과는 이제 측정 장소, 우리가 이제 E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의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실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전기실 위치에 해당되는 대지 저항률을 먼저 측정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제 측정 거리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보통 1, 2, 4, 8, 16 혹은 이렇게 2배수 형태로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2, 4, 6, 그 다음에 12, 32, 죄송합니다. 2, 4, 6, 8이죠. 8, 그 다음에 16, 32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2배수로 측정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저항, 옴 값과 대지 저항률, 옴 메타 값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어떤 값은 대지 저항률입니다. 자, 포인트별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이제 특정 장소가 있는데, 우리 이제 배치도 기준으로 CAD로 이제 JPG로 만들어서 캡처 화면 형태로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측정 장소 표기라 그랬는데, 위에서 뭐 A부터 E까지 있으면은 뭐 포인트 A 혹은 포인트 E라고 CAD상에서 표현을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지 저항률 측정 사진입니다. 측정 장소. 우리가 지금 A 포인트를 측정을 했는데, 측정 거리에 따라서 저항과 측정 대지 저항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6470이라는 장비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게 거리입니다. 거리 2. 그 다음에 위에 1.8이라고 보이는 게 이게 옴 저항이고요. 맨 위에 보이는 게 옴 메타라고, 이거는 대지 저항률입니다. 실제로 그럼 위에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거리는 2고요. 그 다음에 측정 저항은 1.8이 되겠고 대지 저항률은 22.6이 되겠네요. 22.6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샘플은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값을 지금 측정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측정 장소에 대한 뭐 포인트별 실제로 이제 사진을 캡처하셔서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측정 보고서입니다. 자, 이 측정 보고서를 기준으로 실제로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델링 프로그램을 돌리실 때 이 측정 거리 기준에 어떤 옴 메타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은 상지층, 하지층으로 모델링에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 값으로 이제 모델링 데이터를 첨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 보고서입니다. 자, 위에부터 쭉 보겠습니다. 뭐
사용 프로그램, 사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툴 아니면 이탭이겠죠. 자, 계산 기준 80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IC로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입력사항은 80 i3 IEC 기준에 따로 입력을 두질 않고요. 그냥 지금 보시는 화면은 80 기준으로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 기준 일자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안전공사에서 요청하는 어떤 폼이 있다면 그 폼대로 변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선 최대 지락 전류는 아까 1.3미크였어요. 그렇죠? 접지망 유입 전류, 이게 우리가 GPR을 발생시키는 전류인데 밑에 보시면 지락 전류 분류 개수가 0.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선 지락 전류가 직접 기록하는 애들 빼고 실제로 우리 메쉬망으로 거쳐서 저기 개통 전이 0점인 변전소 중성점으로 기록할 때 얼만큼의 전류가 일선지락 전류에서 100%에서 얼만큼의 전류가 우리 메쉬로 흘러서 사람한테 위험 전압을 발생시키느냐 라고 하는 배율이죠. 그래서 20% 이상만 되면은 안전공사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10을 만든다면은 얘는 일선지락 전류 곱하기 분류의 형태가 되겠네요. 264A, 굉장히 작은 전류가 나왔습니다. 자, 로우에스 표토층 대지 저항률인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 기준으로 이제 안전공사 권고사항이죠. 5,000옴 이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 5,000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토층 두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0.15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건축 도면 섹션을 보시면은 바닥에 그쵸, 비닐이 있죠. 비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림이나 여러 가지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마감까지 이 두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0.15라고 되어 있는데 0.15보다는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건축 도면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개통 확장 계수, 추후에 혹은 증설이나 고려가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어떤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변압기의 증설이나 그런 이제 GPR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개통 증설이나 그런 게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 정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지속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건 0.5 고정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설, 매설 깊이입니다. 우리가 GPR을 발생시키는 발 높이에서부터 얼마나 깊이 접지면이 매설되어 있는가. 그럼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 지하 2층에 있죠. 사람이, 그렇죠? 지하 2층에서 얼마큼 더 메쉬그리드가 바닥으로 들어가 있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샘플로 배포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1000m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몇 미터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그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접지망 도체의 직경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접지 도체 사이즈, 도체 단면적 계산을 할 때 각각 지름과 반지름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그 값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막 포설 면적. 포설 면적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사용하셨으면 모델링 리포트에 나오고요. 우리가 CAD를 사용할 때는 배치도에서 접지망 포설된 배치도에서 CAD 명령어 에어리어를 찍어서 포인트를 찍어서 간단하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결과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돌려서 나오는 산출값을 적으시고 모델링 레포트는 이후에 이제 첨부하시게 됩니다. 접지 저항은 거의 1옴 이하예요. 거의 1옴 이하. 메쉬그리드를 돌릴 경우에는 0.5 그 이하도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접지망 전위 상승 EPR, GPR 같은 말입니다. 최대 전위 상승과 각각의 이제 위험 전압, 안전 전압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B데이터는 그냥 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된 데이터고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